저는 지금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시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성이라는 주제로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어렵죠. 인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좀 이제 그림에 표현했는데요. 최근에는 나의 고향집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 시리즈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인데요. 네. 제가 14살 때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아빠가 미술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고, 북한에는 이제 국립 아카데미처럼 미술 소조 또는 미술 학원 이런 느낌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또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미술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은 똑같이 따라 그리는 사실주의 미술이 유행했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제 현대 미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뭔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다짐을 했죠. 미술 실력에 있어서는 나는 남보다 뒤지지 않는다,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부터 현대 미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은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화가가 말한 것처럼 미술가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린다라는 그런 명언처럼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현대미술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크릴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제 유화도 사용하는데 유화가 이제 실내에서 좀 냄새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아크릴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화풍은 주로 처음에는 좀 추상화로 많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추상이랑 구상을 넘나들면서 이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북한에서는 이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그런 묘사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사실 제가 올 때 17살이었기 때문에 뭐 작가 생활이라던가 뭐 화풍이라던가 이런 거를 완성하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소묘나 대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작가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른 나이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첫 개인전을 8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단체전, 2인전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 특별히 전시가 많았어요. 1월에는 뭐 인사동에서 전시하고 또 4월 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또 전시하고 7월에는 뭐 신라호텔 아트페어도 나가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11월 달에 또 했었고요. 그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벌써. 네. 그리고 2024년에 1월 달에 이제 또 신라호텔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전시를 계속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화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순수 작가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2, 3년만 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오래 평생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직업 뭐 어떤 다른 잡을 가지고 미술 작가를 활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작가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영상 디자인 쪽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상 디자인으로 이제 미디어 아트도 또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배워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살 때부터 제가 좀 상상력이 많고 인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제 북한이란 곳에서 또 한국에 이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왜 살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들을 좀 내면의 것들을 표현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걸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샤갈 작가님도 이제 유대인이면서 러시아 출신인데 나중에 프랑스로 망명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공감돼서 저도 고향에 대한 그림, 북한의 어떤 큰 틀, 정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고향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뭐 추억들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작품에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이렇게 큰 틀 안에서 그냥 집을 가지고 와서 좀 재해석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똑같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뭐 추상적으로도 묘사하고 뭐 선으로도 묘사하고 아니면 창문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긴 한데 작년에 그렸던 그 나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핑크색으로 그렸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컬러가 주로 파란색 쪽으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핑크색으로 이제 바꾸면서 집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 작품이 되게 저에게 많이 와닿아서 요즘에 전시 메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집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요. 최근까지는 이제 집을 1개 정도 그렸다면 뭐 다양하게 몇 개,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또 그리고 싶고 뭐 밤도 그리고 싶고 낮도 그리고 싶고 그리고 컬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그리고 싶기도 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작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첫 전시랑 두 번째 전시 뭐 여러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그래도 이제 나름 좀 판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자신감을 많이 가졌었고 갤러리 전시하거나 뭐 아트페어에서 전시할 때 아트 컬렉터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함경북도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술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탈북민이라는 게 오히려 유리한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도해봤던 것이 북한에 있을 때 자수를 했었어요. 네.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그 회룡이 이제 국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팔아서 뭐 외화벌이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탈북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홀로 남았었어요. 그때 나는 만약에 엄마한테서 연락이 안 오면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그 자수를 배웠었는데 그 작품에도 이제 그 자수를 캔버스에 이제 했던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품은 이제 팔렸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하는 이제 기법은 그 아크릴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또 아크릴을 위에 또 다양하게 사용해서 좀 여러 가지로 작품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원래는 추상화가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작품 속에 캐릭터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스텔 계열의 톤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컬러를 좀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집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영상 쪽에 가지고 가서 모션 그래픽으로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영상 미술로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있고요. 한 6개월 과정을 들으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그걸 또 이제 제 작업에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거미되기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롱런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내가 고향에서부터 꿈꿨던 미술가를 평생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영상 쪽에 취업을 해서 그 전문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작업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